300통을 숨겼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마당. 김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김장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2,800만 원짜리 계약을 끝냈다는 거리요. 배추 더미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붉은 양념이 대야를 채웠어요. 김장 100폭이니까 숫자 세가며 손 놀려라. 시어머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갑 끝이 젖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이 얼얼하게 시렸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참았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결제 300통, 12월 10일 출고. 아무도 모르는 계약이었어요. 숨겨둔 OEM 공장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첫 달 수익 목표는 2,800만 원이었어요. 오늘의 굴욕이 내일의 반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이 며느리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배추 100포기, 예산 38만 원. 손끝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가락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트럭에서 배추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정은 중도메인 앞에 섰습니다. 포기당 3,800원은 너무 비싸요. 요즘 시세가 그래요. 이게 최선이에요. 3,500원에 100포기 사겠습니다. 배송비도 빼주세요. 중도메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3,600원에 배송비 무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만 원을 절약했다는 계산이 나왔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적힌 이름들이 보였어요. 남양주 OEM 공장, 대표 황 사장, 계약금 입금 완료.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배추는 샀어? 네, 오늘 오후에 도착해요. 비싸게 주고 샀겠지.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팔짱을 꼈어요. 시장 보는 것도 요령이 있는데 다음엔 더 잘할게요. 민정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죠. 마늘과 젓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민정이 새벽에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배추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를 보며 이순자가 말했어요. 올해는 배추가 실하네. 네, 골라서 샀어요. 그래도 절임은 내가 봐야 해. 민정은 조용히 대야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뿌려야 해. 네. 배추심을 길게 남겨야 맛있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정은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배워두자.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가슴속에 품은 계획이 떠올랐죠.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질 무렵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갔어요. 김장하시네요? 이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올해도 100포기 담가요. 며느리 복 있으시겠어요. 이순자는 민정을 힐끗 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놀렸어요. 할머니가 가고 나서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소를 아끼지 마. 배추가 울잖아. 네, 더 채울게요. 민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참았죠.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가방이 보였어요. 안에는 OEM 공장과 주고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 민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는 마당을 힐끗 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순자가 민정에게 말했어요. 내일도 일찍 나와라. 아직 70폭이 남았다. 네, 그럴게요. 민정은 대야를 정리했습니다. 붉은 양념이 손에 묻었어요. 물로 씻어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 10시 민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계약 확정. 12월 10일 첫 출고 300통. 민정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옆방에서 이순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김장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민정은 마당에 나왔어요. 대야 15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3일 안에 끝내야 했죠. 손가락이 벌써 시렸습니다. 이순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왔어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줄 테니까.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배추를 집었어요. 김칫솔을 한 움큼 떠서 배추 사이에 눌러 넣었습니다. 손등이 얼얼하게 아팠죠. 그러나 멈출 수 없었어요. 이순자의 시선이 등 뒤에 박혔습니다. 소를 더 넣어. 배추가 허전하잖아. 네. 민정은 김칫솔을 더 집었습니다.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숫자를 세며 손을 놀렸죠. 허리가 굽어등이 당겼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이순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았어요. 대야 옆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붉게 부어 있었죠. 장갑 안쪽이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대야의 붉은 양념 위로 작은 원이 번졌죠. 민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누가 볼까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지나갔어요. 마당을 힐끗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민정의 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며느리 혼자 고생하네. 시어머니는 뭐하나? 민정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짚고 소를 바르고 포개어 쌓았어요.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지우려 애썼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올랐어요. 저녁 6시 해가 기울었습니다. 민정은 아직 마당에 있었어요. 30포기를 끝냈지만 팔이 저려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아직도 안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늦어. 햇볕 지면 맛이 달아.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배추를 짚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순자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했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그 말이 민정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정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정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마당의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 8시 민정은 마지막 대야를 정리했습니다. 35포기를 끝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장갑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벗어내니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따끔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아파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했죠. 밤 11시 민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코를 골았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죠. 포장 박스 제작 완료. 라벨 디자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정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참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민정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김장 3일째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새벽부터 마당에 있었어요. 65포기를 끝냈습니다. 남은 것은 35포기였죠. 팔이 저려 들어 올릴 수도 없었어요. 오전 10시 이순자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댁 친척 2명도 함께였어요. 민정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민정은 주전자를 들고 걸음을 멈췄어요. 민정이는 어때? 이순자의 언니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거실 문 앞에 섰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쓸만해. 말 잘 듣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정은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이순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잖아. 함부로 하면. 함부로? 우리 집안 규칙이야.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가 있어. 민정의 손에서 주전자가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그러나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만 또렷했죠. 김장도 혼자 다 하던데?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웃었어요. 그게 며느리 운명이지. 힘들면 나가면 되고.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장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쁜 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집안 규칙이 먼저야. 손이 떨려 주전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냉기가 퍼졌죠.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의 웃음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 그래도 민정이는 말 잘 들어서 다행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주전자를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넘쳤어요.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야 앞에 주저앉았어요. 배추를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죠. 며느리 운명. 힘들면 나가면 되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계약 확정. 300통 출고 준비 완료. 박스 제작 완료. 상호명 인쇄 대기 중. 민정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민정은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호명은 민정김치로 해주세요. 내일 오전에 공장 방문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배추를 집었어요. 김칫솔을 바르고 포겠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차는 왜 안 들어왔어? 민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렸잖아.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순자는 이상하다는 듯 민정을 봤어요. 너 오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정은 마지막 배추를 포겠습니다. 백포기가 모두 끝났어요.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어요. 이순자가 대야를 확인했습니다. 잘했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OEM 공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마우스를 잡았어요. 순자민정김치라는 상호명을 지웠습니다. 민정김치로 바꿨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노트북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이순자도 깨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버스 안에서 민정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지난 3개월간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민정은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OEM 공장 대표 황 사장과의 첫 통화 기록, 배추 매입 내역서, 소금과 젓갈 거래 명세서, 모두 민정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단 한 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단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남양주 식품 OEM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민정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민정 씨 맞으시죠? 황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오늘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어요. 상호명은 민정김치로 확정됐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민정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지난달에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계약서에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300통은 이번 주 금요일 출고예요. 박스는 어제 다 나왔고요. 라벨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황 사장이 샘플을 꺼냈어요. 민정김치, 김장 마음을 담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민정은 라벨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종이가 매끄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입금 확인됐으니까 일정대로 가면 돼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절인 배추가 대형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양념을 섞고 있었죠. 민정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레시피 출처 문제는 없죠? 황 사장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가족한테는 알렸어요? 아직입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말하려고요. 황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응원합니다. 민정은 작게 웃었어요. 공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가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중도메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중도메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민정김치 김민정입니다. 아, 전화로 얘기했던 분이시네요. 앉으세요. 민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시식용 김치를 꺼냈어요. 작은 밀폐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맛 좀 봐주시겠어요? 중도메인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짜지 않네요. 요즘 트렌드에 맞고 절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염도를 낮추는 대신 발효 속도를 늦췄어요. 괜찮은데요? 물량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번 주 300통, 다음 주부터 주당 500통까지 가능합니다. 중도메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당 8,500원으로 제안드립니다. 좀 비싼데요.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OEM 공장 직거래입니다. 중간 마진이 없어요.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중도메인이 다시 김치를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300통 먼저 받아볼게요. 반응 보고 늘리죠. 감사합니다. 민정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미리 작성해 온 것이었어요. 중도메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정도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어요. 1차 계약 완료. 2차 판로 개척 시작.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디야? 엄마가 찾으시는데. 시장 갔다 와. 곧 들어갈게. 일찍 와. 저녁 준비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는 뒤돌아볼 일만 남았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시장 다녀왔어요. 뭐 사왔어? 마늘이랑 생강 좀 샀어요. 민정은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순자가 따라왔어요. 요즘 자꾸 나가더니 뭐 하는 거야? 그냥 장 보러 다녀요. 수상하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순자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칼을 들고 파를 썰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움직였죠.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했어요. 출고 확인, 배송 체크, 고객 피드백 수집.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체결, 판로 확보, 일정 확인. 체크 표시를 하나씩 그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차 목표 온라인 쇼핑몰 입점. 민정은 펜을 들고 세부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오늘이 첫 출고일이었습니다. 300통이 가락시장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죠. 민정은 휴대폰을 켰어요. 황 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발. 11시 도착 예정. 거실로 나가니 이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가?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또 어디 가는 거야? 요즘 자꾸 나가더니.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정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순자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예요. 김치 사업 계약서. 민정은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OEM 공장 계약서, 가락시장 거래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모두 민정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알아? 아직 모릅니다. 오늘 퇴근하면 말하려고요.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민정은 이순자를 똑바로 봤어요. 말씀드려도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반대하지. 내가 뭘 안다고. 민정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적어온 가계부였어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장을 봤어요. 배춧값, 마늘값, 소금값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순자가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품목, 가격, 거래처가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레시피도 다 적어뒀어요. 절임 시간, 양념 배합, 숙성 온도까지. 그래서 그걸 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덜 짜고 보관 기간은 더 길게. 이순자는 말이 없었어요.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출고 300통이 나갑니다. 가락시장 중도 메인한테 납품해요. 내가 돈은 어디서 났어? 민정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순자에게 건넸어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 모은 돈이요.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왜 숨겼어? 필요할 때 쓰려고요. 그때가 지금이었습니다. 민정은 통장 내역을 펼쳤어요. OEM 공장 계약금, 원재료 구매비, 포장재 제작비, 모두 민정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혼자 다 했어?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돈 벌 건데? 이번 달 말에 첫 수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 2,8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아닙니다. 계약서 보세요. 이순자는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포기당 8,500원, 300통, 총 매출 2,550만 원. 원가를 빼면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럼 나는 뭐야? 민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중요한 말을 꺼낼 차례였어요. 어머니 레시피가 기본이에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을 바꾸고 싶어요. 순자민정김치로. 이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민정김치? 네. 어머니 이름하고 제 이름 같이 올리고 싶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같이 하고 싶어서요. 혼자는 못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내가 울던 거 봤어. 네. 내가 말이 좀 심했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이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정은 이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느라. 그건 그렇지만 이제는 같이 해요. 제대로 된 사업으로.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 황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납품 완료했어요. 중도 메인이 만족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이순자를 봤어요. 첫 출고 성공했어요. 그래. 이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정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해요. 어머니가 절임 보시고 저는 영업할게요. 알았어. 그런데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오늘 저녁에요. 그래. 같이 말하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순자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서와 통장이 보였죠. 민수야,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게 있어. 뭔데? 민정은 계약서를 집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 사업이야. OEM 공장하고 계약했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나는 왜 몰랐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준비 다 끝나고 말하려고 했어. 민수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오늘 첫 출고 300통 나갔어. 가락시장 중도 메인한테. 돈은 어디서 났어? 민정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 1,500만 원 있었어. 민수는 통장 내역을 봤어요. 입출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계약금, 원재료비, 포장재비 모두 민정 명의였죠. 7년 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이었어.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민정이가 혼자 다 준비했더라. 민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벌 건데? 이번 달 수익이 2,800만 원 예상돼. 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800만 원? 그게 가능해? 민정은 계산서를 펼쳤어요. 포기당 8,500원에 300통 팔았어. 총 매출이 2,550만 원이야. 원가는? OEM 공장 단가가 포기당 3,200원. 원재료하고 포장 비용 합쳐서 4,500원.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어요. 진짜네. 수익률이 거의 50%야. 다음 주부터 주당 500통으로 늘려. 그럼 월 수익이 4,500만 원까지 갈 거야. 민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 언제부터 이런 거 공부했어? 5년 전부터. 어머니 김장 도우면서 배웠어. 민정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간의 가계부였어요. 배춧값, 마늘값, 소금값 다 적어뒀어. 시장 흐름도 파악했고
민수는 노트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기록들이 보였죠. 날짜, 품목, 가격, 거래처까지. 이걸 언제? 새벽마다 시장 가면서 적었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나? 괜찮아.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었어. 민정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알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나는 뭘 도와주면 돼? 주말에 박스 옮기는 거, 그리고 배송 관리. 알았어. 내가 할게.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자도 웃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정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온라인 쇼핑몰하고도 입점 계약했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응. 다음 주부터 온라인 주문 받아.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고. 너 진짜 혼자 다 했네.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민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쇼핑몰 페이지가 떴어요. 민정김치라는 상호가 보였습니다. 상품 사진과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페이지 디자인도 내가?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리뷰 창이 비어 있었어요. 첫 주문 들어오면 리뷰 관리 잘해야 돼. 알아. 불만 있으면 바로 대응할 거야. 이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민정아, 상호명 얘기했어? 아직. 민정은 민수를 봤습니다. 상호명을 바꾸려고 해. 뭐로? 순자민정김치. 민수는 어머니를 봤어요.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하고 민정이 이름같이 올리자고 했어. 좋은데요? 그게 맞죠? 민정은 서류를 펼쳤어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 내일 할게. 빨리 하자. 박스 라벨도 다시 찍어야겠네. 이미 디자인 넣었어. 황 사장한테 보냈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너 정말 빈틈이 없구나. 준비 안 하면 실패해. 나는 실패할 수 없었어. 민정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몰랐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정아, 내일부터 같이 일하자. 절임은 내가 볼게. 네. 어머니 손맛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은 내가 하고. 그럴게요. 세 사람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서류 더미 사이로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이제 함께 가는 길이었죠. 민수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퇴근하고 박스 정리할게. 고마워. 그리고 온라인 주문 들어오면 내가 포장 도울게. 같이 하자. 민정은 달력에 메모를 적었어요. 월 500통 목표, 온라인 100통. 숫자가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밤 10시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걸렸네. 뭐가? 내 자리 찾는데.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추어요. 이제 시작이야. 응. 이제 시작. 이순자가 마당 대야를 정리했습니다. 민정이 다가가 함께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래. 새로 하자. 이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의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민정은 하늘의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 별처럼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업은 계속 성공할까요? 첫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수익 정산서를 펼쳤어요. 총 매출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와 비용을 빼니 순수익이 2,850만 원 남았어요. 예상보다 5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순자는 정산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벌었네. 네.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거예요. 민정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요. 수익금을 입금하고 가계부에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왔어요.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짜지 않아서 좋아요. 배송 빨라요. 재주문합니다. 민정은 리뷰마다 답글을 달았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주문이 폭발했어요. 주당 700통으로 늘렸습니다. OEM 공장과 증설 계약을 맺었어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에 작은 작업장을 얻었어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새 간판을 달았어요. 순자민정김치 협동상회. 2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오전 9시 첫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오늘 물량은 850통입니다. 김치 700통, 열무김치 150통. 민정이 일정표를 넘겼습니다. 이순자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절임은 염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배추 심줄기는 길게 남겨야 해요. 직원들이 메모했습니다. 민정은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어요. 불량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장에 배추 냄새가 퍼졌어요. 칼과 도마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민정은 작업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순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점심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시댁 친척 3명이 작업장에 들어왔습니다. 장사 잘 된다며? 우리도 투자 좀. 민정은 손을 씻고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확장이 먼저예요. 그래도 친척인데. 대신 지역 어르신 납품을 우선으로 도울게요.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순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긴 장난이 아니야. 민정이가 피땀으로 만든 자리야. 그래도 돌아가. 일 방해하지 말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정은 이순자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 사업이잖아. 2사람은 다시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은 계속되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었어요. 민정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이순자는 품질 관리 책임자가 됐어요. 민수는 물류와 배송을 맡았습니다. 가을 어느 날 민정은 작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에 앉았어요. 상자 안에는 고객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읽었어요. 며느님 김치 덕분에 식탁이 살아났습니다. 짠맛이 덜해서 당뇨인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재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민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민정아. 네. 그날 마당에서 내가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저도 그날 생각나요. 이순자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연말에 협동상회는 동네 경로당에 김치 200통을 기부했어요.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어요. 민정은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이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조용히 하자. 조용히 크게. 두 사람은 포대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어머니의 손맛, 며느리의 마음. 문구 아래 작은 서명이 적혔습니다. 이순자, 김민정.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왔어요. 민정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배춧잎 몇 장이 굴러다녔어요.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섰어요. 처음 김장 백포기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혼자 대야 앞에 앉았던 자리였죠. 그때의 얼굴 대신 이제는 단단한 미소가 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이순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갑 내가 챙긴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마당에 대야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굴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민정은 배추를 집었어요.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김칫솔을 바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놀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배추가 하나씩 포개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어요.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직도 해? 곧 끝나. 민정은 마지막 배추를 포겠습니다. 민수가 대야를 들었어요. 셋이서 처마 밑에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 쏟아졌어요. 민정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민정은 그 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바람이 불어 배춧잎을 흔들었습니다. 민정의 머리카락도 흩날렸어요. 그러나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민정 김치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름난 브랜드가 됐어요. 월 매출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작업장은 2배로 커졌어요. 직원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정은 매일 아침 7시에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이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늘 일정을 점검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고객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불만 사항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민정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고객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됐어요. 민정이 칠판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 품질 불량률 0.5% 이하 유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주세요. 이순자가 덧붙였어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이 시작됐어요. 점심시간 민정과 이순자는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이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민정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왜요? 그때 마당에서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이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레시피도 배우고 장사도 배웠잖아요. 이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정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같이 가요. 더 멀리.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오후에 대형마트 바이어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 납품 계약 제안이었어요. 민정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리한 물량은 거절했어요. 품질 유지가 안 되면 계약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인드가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가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민정은 직원들에게 알렸어요. 박수 소리가 작업장을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작업장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민정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민정은 마트에 들렀어요. 식재료를 샀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계약 어땠어? 잘 됐어. 대형마트 100개 매장. 대박이네. 민정은 웃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줬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고객 만족도 98%, 재구매율 87%, 만족스러운 숫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년 후 목표 해외 수출. 민정은 펜을 들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이었어요. 주말 가족 넷이 경복궁에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이순자도 함께였습니다. 5 식구가 나란히 걸었어요. 이순자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 그만해요. 이제는 웃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단풍을 보며 걸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민정이 준비한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한 입씩 먹었어요. 역시 우리 김치가 최고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순자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민정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세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참고 견딘 시간이 결국 꽃을 피웠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